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짙을 농자라고 하고요. 농도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는 농사농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위에 글자는요, 구불곡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여기는요,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든 모양에서 왔는데요. 자, 대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엮다 보면 대나무가 굽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불곡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우리 용진자라고 배웠었죠? 용처럼 강한 사람도요, 허리가 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농사일이라고 본 거죠? 그 농사 지을 때 흘리는 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땀은 평상시에 내가 그냥 더워서 흘리는 땀보다는 농도가 어떻다라고 봐요? 짙다라고 보겠죠? 그런 의미의 짙을 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녹자라고 하는 거고요. 녹이 뭐예요? 우리 녹봉할 때 그 나라에서 주는 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글자는 우리 힘써 일하다의 변형 형태죠. 그러니까 힘써서 물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힘써 물을 가지고 일하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신이 봤습니다. 신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줬어요. 복을 주니까 나라에서 무엇을 많이 받게 됐어요? 녹을 많이 받게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글자가요, 복록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녹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녹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안 났다. 신이 뭘 내려줬지? 복을 내렸지? 복록.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농사일을 짓는데 그 모습을 신이 보고 뭘 내렸다? 복을 내렸다. 그래서 복록자도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나라에서 녹을 많이 받았다. 거기까지 해서 녹록자가 된 거고요. 자, 이 글자는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새길록자고요. 기록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쇠판에다가 새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을 가지고 힘써 일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을 가지고 힘써 일하는 거 농사 짓는 거라고 했었죠. 농사 지으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종이에 적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쇠판에다가 기호를 새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새길록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신령령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무당무자인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겠죠.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사람들,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당이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비와 관련된 제사를 관장했어요. 비와 관련된 제사가 뭐가 있죠? 기우제. 기청제가 있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걸 기우제, 비가 멈추고 날이 개달라고 하는 걸 기청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제사를 이 무당이 관장했어요.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주문을 외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신령님께 비는 거죠. 신령을 부른다라는 의미에서 신령령자가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를 또 볼까요? 네,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층계단자예요. 또는 계단단자라고 하는데 쉽게 기억하시면, 자, 이런 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뭘 던져요? 창을 던져요. 그래서 창이 이렇게 박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힌 창을 밟고 이 벽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 박힌 창이 무슨 역할을 해준 거예요? 계단. 층계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층계단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단련할 단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단자는 여기서 왔겠죠. 층계단자라고 했었죠. 자, 쇠가 있습니다. 이 쇠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를 높여가면서 불에다 달구어야 되겠죠. 자, 어떤 의미냐? 쇠가 있고 층계단자가 있죠. 층계라고 하는 건 단계라고 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를요, 단계를 높여가면서 불에다 달구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이 쇠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단련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의 걱정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친구랑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정도의 걱정이었는데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쌓이는 걱정은 어때요? 더 크죠?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뭐 대학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단계를 높여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즉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단련할 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옹졸할 졸자예요. 옹졸하다가 뭐예요? 뭔가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 뭔가 마음이 좁은 거, 그걸 옹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날출자가 있죠. 우리 보통 사람과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써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옹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옹졸할 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실렁가자라고 하는데요. 실렁이 뭘까요? 우리말로 선반을 실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는 더할 가자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나무 목자죠. 이 나무로 만든 장치에는 많은 물건을 올려서 더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나무로 만든 장치인데 여기 위에는 물건을 이렇게 올려서 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뭐예요? 선반이죠. 선반을 어려운 말로 옛말로 실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실렁 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을 준비해 볼게요.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상고할 고 또는 생각고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는 어떤 글자가 합쳐졌냐면, 자, 우리 놈자, 사람 자자 있죠? 그 글자와 움켜쥐다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나중에 여기 부분이 누락이 되면서 얘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람이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뭘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고하다의 의미가 생각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는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죠. 먼저 뭐 해봐야 돼요?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상고할 고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슬플 처 또는 슬퍼할 처자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안의 처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많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나에게 시집와서요, 많은 일만 하는 여자예요. 굉장히 불쌍한 여자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 첫자고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봤죠. 남편 잘못 만나서 죽도록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슬펐겠죠. 슬플 처 또는 슬퍼할 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쓰여요? 처량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슬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참혹할 참자예요. 비참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자, 혹시 이 글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삼삼자 할 때 기억했었는데, 석삼자도 되지만 참여할 참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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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모양이라고 했죠. 사람의 모양이 많이 크게 3번 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한다라고 해서 참여할 참자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참여하는 게 언제예요? 돌잔치. 두 번째는요, 결혼식. 세 번째는요, 장례식이라고 했었죠. 그 마지막 3번째 참여할 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참혹했겠죠. 슬펐겠죠. 비참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바탕소자고요. 바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근간,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다, 뚫다, 실이 합쳐진 건데요. 자, 구슬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구슬을 모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구슬을 다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뚫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 엮어야지만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주 구슬을 가지고요, 구멍만 뚫었다라고 해서 진주 목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 엮어서 목걸이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은요, 그 진주 목걸이를 만들기 위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탕, 기초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바탕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글자는요, 토끼 토자예요. 사실은 토끼의 모양에서 온 상형 글자인데 토끼가 보이지는 않죠?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토끼라고 하는 짐승은 호전적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짐승이에요? 아니면 잘 싸우려고 하지 않는 짐승이에요?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짐승이겠죠? 자, 사냥꾼이 이 짐승의 목을 베려고 합니다. 목을 베려고 해도요, 이 짐승은 입을 뚫듯이 꾹 닫고요,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짐승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토끼인데요. 그럼 이 점은 뭐냐? 자, 목을 베려고 한다라고 했죠? 너무 놀란 나머지 실례를 했어요. 토끼, 똥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토끼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토끼 토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꿰맬 봉자예요. 우리 꿰매는 거, 살이 찢어졌습니다. 꿰매야 되죠? 봉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봉자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만날 봉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자, 밑에 있는 이 글자가 예쁠 봉자거든요. 초목이 우거져 있는 모습에서 온 글자인데 초목이 뭐예요?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예쁘다라는 의미에서 예쁠 봉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흔히 우리 이파리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 이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초목의 모습이 예뻤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런 예쁜 초목을 보면서 천천히 산에 가다 보면, 자, 가다 보이시죠? 가다 보면 많은 친구들과 자연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만날 봉자고요. 자,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실이 들어갔죠? 실이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만나면서 가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꿰매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꿰맬 봉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시 정리하면 실이 서로 만나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실을 꿰매는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꿰맬 봉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벌봉자예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네, 벌레가 있죠? 이 벌레가 바로 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의미냐? 예쁜 초목에 천천히 날아가서 꿀을 채취하는 그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뭐예요? 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벌봉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다가 매산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는 봉우리 봉자가 됩니다. 봉우리가 뭐예요? 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산에서요, 예쁜 초목을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산 끝에. 그걸 뭐라고 해요? 산봉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봉우리 봉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당나라 당자예요. 자, 당나라는 우리 중국의 예전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겠죠.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하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많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많다죠? 많은 일을 해서요, 집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나라가 당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때의 나라 이름을 왜 당나라라고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 즉 집집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나라가 당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당나라 당자고요. 여기서도 복습 한번 할까요? 당나라 당자에다 쌓인 밑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엿당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6일차 강의 몇 글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드물 희자예요. 그래서 우리 희소성, 희박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 우리 펼포자라고 했습니다. 자, 손으로요, 수건을 펼쳐놓은 모양에서 와서 펼포자고요. 여기에 배다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바랄 희자가 돼요. 희망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장사하는 장사꾼이요, 천을 한쪽으로 쫙 펼쳐놓고 손으로 펼쳐놓고요, 그것을 배야지만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바란다라고 본 겁니다. 판매를 바란다. 즉 펼쳐놓은 비단을 칼로 베어서 판매하기를 바란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바랄자인데요. 누군가가요, 천을 사라고 왔더니 천은 안 사고 자기의 별을 가지고 와서 벼랑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기에 어땠어요?
드물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드물이 자고요. 사실 예전에는 물물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드물 만한 일도 아닌데 보통은 비단을 사러 오는데 별을 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좀 드물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드물이 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늙은이 옹자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약간 그림으로 연상하겠습니다. 자, 눈 보이세요? 코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의 귀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제가 누굴 그렸어요? 늙은이를 그려놓은 거죠? 늙은이 옹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뾰족할 첨자예요. 이것도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커요. 위로 갈수록 작아진대요. 아래쪽은 크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위에 가면 어때요? 뾰족하겠죠? 뾰족할 첨자고요. 첨단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단은요. 끝단자. 네, 이렇게 쓰는데요. 첨단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냄새 취자고요. 자, 개견자의 스스로 자자죠. 개는 스스로 음식물의 냄새를 맡는다라고 해서 냄새 취자가 된 거고요. 사실은 여기가 이 스스로 자자가 코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개가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겠죠. 그런 의미에서 냄새 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일차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쭉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글자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그것만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시고 나머지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고 읽을 수 있게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 옆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시험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씩 나왔던 어휘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